안녕하세요. 오늘은 2장 유아 발달 교육과 교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유아 발달과 교수 학습 관계, 발달에 의한 교수 학습 이론의 이해, 교수 학습의 유형, 또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수 학습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유아 발달 교육과 교수 학습 이론을 살펴볼 텐데요. 유아기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유아 교육에서의 교수 학습 유형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지난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부분 유아 교육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교수 학습 유형이 동시에 사용되거나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아 교육 학습 유형에 대한 분류 기준은 유아 교육 기관이나 학자마다 다양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대와 그 사회의 이념, 정서, 정치, 경제, 문화, 가치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교과교육과 교수학습 방법은 매우 유동적이고 학습자의 발달과 특성, 교수자의 철학과 교육관 및 교수자가 지니는 유아 및 조직 신념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아들이 대피 훈련을 우리나라보다 더 자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은 다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미국 아이들은 수학에서의 소수점 발달이 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해가 더 쉽다 그래요. 우리나라 친구들은 십진법 이해가 더 쉽고, 그거는 이제 돈의 단위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1,000원, 2,000원. 예. 그래서 이런 십진법으로 올라가는 큰 수 계산을 잘하고, 미국 친구들은 2달러 50센트, 3달러 20센트 이렇게 소수점으로 계산하는 돈 계산 때문에 소수점에 빠른 이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분야에 따라 다른 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자, 유아 발달과 교수 학습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유아기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시기로 영아기 다음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유아기는 영아기보다 변화 속도가 다소 감소하죠. 왜냐하면 영아는 태어날 때 60cm, 50에서 60cm 사이의 키로 태어나지만 100cm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체적 발달이 큰 거예요. 그리고 누워 있다가 또 아이가 배밀이를 하고 뒤집고 그다음에 기어다니고 나중에 직립보행까지 하는 그래서 굉장히 발달이 빠릅니다. 그에 비해서 유아기로 접어드는 우리나라 나이로 5세가 되면 그거보다는 속도가 감소한다고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과 신체 발달 면에서도 영아기 특성을 벗어나게 됩니다. 유아기를 지내는 동안 유아는 모든 영역에서 현저한 발달을 이루어가고 발달 영역 간의 유기적 상호 연결에 의해 독특한 개인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 발달 속도는 영아기보다 느리지만 전 생애를 걸쳐서 보면 빠른 발달 속도와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유아기의 발달은 개인별 속도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발달을 의미하고 유아기의 발달을 통해 교수 학습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발달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 발달이에요. 유아기는 영아기와 달리 눈에 띌 정도로 현저한 신체적 변화가 보이지는 않지만 대근육 운동 기술, 소근육 운동 기술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체를 좀 더 세련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뛰는 속도를 멈춘다던가 공을 주고받는다던가 자기가 미끄럼을 탈 때 어떤 근육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게 대근육 발달이고 소근육 발달은 지퍼를 혼자 올리고 또 젓가락질을 하고 또 작은 종이를 한 장씩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소근육 발달이 되겠죠. 유아는 성숙에 따른 신체적 능력과 더불어 경험이나 훈련이 상호작용하면서 신체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유아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신체 성장 속도는 다양하지만 모든 유아의 신체적 발달은 몸통이나 다리 부분에서 시작해서 배가 들어가고 다리가 길어지는 등 영아기의 모습과 다른 모습의 체형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 발달은 특히 중요한 발달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유아기는 성장을 하고 있죠. 2차 성징이 끝나는 이제 청소년기까지는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 발달을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육의 근간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지 발달입니다. 유아기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중 전조작계에 속하게 되겠죠. 상징과 정신적 표현 능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지 발달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지 발달이 제한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사물을 바라볼 때 반대편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보는 것이 다 맞다고 보는 성향이 있고요. 사물의 외향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특정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비논리적인 추론을 하며 또 집중력이 짧고 사물을 비체계적이고 불완전한 방법으로 탐색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지적 능력의 발달은 보다 복잡한 학습 능력을 가능하게 하고 친구들 간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한 구성원으로 필요한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작은 사회인 거죠. 유아교육 기간에 오는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 다음은 언어 발달이에요. 네, 이 시기는 유아기는 폭발적인 어휘력의 증가를 보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휘나 문장의 길이 또한 증가하고 복잡한 1어분이 아닌 두세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합니다. 유아기 언어 발달의 특징은 혼잣말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고츠키에 의하면 유아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행동은 흔히 나타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혼잣말로 자신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아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어 각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개념의 발달, 사고력 발달에 기여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회성과 정서 발달이에요. 유아는 유아기 동안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입니다.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중요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유아는 또래와의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사회에서 수용되는 방식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자아 통제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부모랑만 있을 때는 되게 발달하기 힘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기다려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만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이 친구를 많이 양보를 해주죠, 자녀에게. 또래는 어때요? 모두 양보를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수용되는 방식으로 자기 욕구를 조절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 자기념 발달로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게 됨으로써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긍심도 형성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유아기의 중요한 측면으로 유아의 주도성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또 유아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래서 무서운 생각도 많이 해요. 두려움이라는 새로운 정서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적대적 공격성도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격성을 조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학습하는 일은 유아기의 사회 정서 발달에 성취해야 될 기본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는 교과서 이제 38페이지, 주교재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아의 신체 인식, 언어 및 사회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서 교사는 유아의 생활 경험에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도록 합니다. 하루 일과의 구성은 대소근육 발달을 위하여 움직임과 활동 정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유아가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의 발달과 자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유아기는 연령에 따라 발달 특성이 있으므로 연령별 발달 영역과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교재에 보시면 신체 발달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3세와 3, 4, 5세를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세의 특징을 보시면 발을 보지 않고 걷고 또 뒤로 걷고 또 균형 잡힌 보폭으로 달리고 방향을 바꾸고 멈추는 것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영아기에 비해 협응 능력이 발달이 됩니다. 또 소근육 운동 능력에 있어서는 큰 곳을 꿰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나 소근육 협응에 많이 요구되는 활동에서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인지 발달인데요. 인지 발달은 아직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 3세에 담임을 하는 선생님들 또 이제 지금 만 3세 반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들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알고 어제와 내일을 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원과 같은 형태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고 집이나 형체를 갖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만 3세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이름, 연령, 성별을 인식하고 있고 색깔 구별도 가능합니다. 또 언어 발달의 특징은 어휘력의 증진을 보이고 단어 구성이나 의미에 있어 과일반화의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할머니가 부천에 살아. 그럼 모든 할머니 부천에 살고 있다고 일반화를 해요. 네, 그리고 오늘이 내 생일이면 다른 친구들도 생일이다. 이런 게 이제 과잉 일반화죠. 그리고 손율이나 운율이 반복되는 노래를 좋아하며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왜 이제 같은 질문을 많이 하고요. 언제 어떻게와 같은 질문의 반응에는 혼동을 나타냅니다. 과정을 설명하는 걸 어려워해요.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또 간혹 현재 상황을 잊고 보다 흥미로운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회 정서 발달의 특징을 살펴보면 또래와의 놀이에서 이전 경험에 의존하여 방관자적 견지에서 지켜보기 또는 병행놀이와 연합놀이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다른 놀이를 해요. 상호작용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직 물건을 나눠 쓰거나 차례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 조절을 하는 거를 한 학기 내내 선생님이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간단한 성인의 요청에 따를 수 있고 때때로 큰 아이처럼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순간순간 애기 행동을 또 보이기도 해요. 되게 이중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열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며 즐거움과 기쁨, 유머 감각도 이 시기에는 보여집니다. 또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발달될 수 있도록 자조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혼자 물을 따른다던가 물통 뚜껑을 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옷을 입고 거울을 보고 단장을 하고 혼자 코도 풀고 이런 자조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의 생활 경험에 적절한 환경을 마련하고 유아의 흥미를 고취시킬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 이제 하루의 일과 시간 전반에 걸쳐서 대소근육 발달을 위한 움직임과 활동을 구성합니다.
뭐 공을 굴려서 뭐 이름을 서로 불러준다던가 아니면 유아들이 누워서 전신 운동을 한다던가 또 젓가락을 가지고 뿅뿅이를 옮겨본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또 유아와 함께 대화하고 반응을 경험함으로써 유아의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고 자극을 합니다. 자, 그럼 표 2-2의 유아 발달, 4, 5세의 유아 발달의 특성을 살펴볼게요. 신체 발달 특성은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내딛는 일반적인 성인 걸음으로 걸을 수 있고 달리기를 이때는 잘합니다. 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위험한 상황을 알아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 5세 정도가 되면 여기서 5세는 7살을 얘기합니다. 빠른 속도로 뒤로 걷기도 가능하고 달리기에서도 민첩성과 속도감을 나타내며 깡충깡충 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소근육 기능이 보다 정교화되고 세련되어지죠. 7살 친구들은 리본 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틀에 바느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점에 풀칠을 하고 그다음에 사인펜을 힘 조절을 해서 색칠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시기가 만 5세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측면을 볼게요. 집중력이 만 3세 때보다는 높아집니다. 보통 만 3세를 15분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수업안을 짜고요. 만 4세는 20분, 만 5세는 25분 동안 흥미있는 주제가 있다면 앉아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향상되고 세부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며 보다 확장된 역할놀이의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언어 발달 특징이에요. 4세 유아의 어휘력은 4,000에서 6,000 단어 정도로 확장되고 언어의 추상적인 용도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5살이 되면 만 5세니까 7세가 되면 5,000에서 8,000 단어의 어휘를 사용하고 어려운 발음이 보다 명료하고 정확해지며 문장도 완전해지고 복합적이게 됩니다. 또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있어 언어적인 유창성이 증진되는 시기가 이 4, 5세 시기입니다. 또 사회정서 발달이 이제 막 일어나는데요. 연합놀이도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주고받기나 협동놀이, 과업을 형성할 때, 완료할 때 서로 힘을 합쳐서 역할 부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기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줄도 합니다. 또 기질적 짜증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가끔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느껴요. 다양한 단어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표출어를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 혼자서 옷 입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또 자기 간식도 스스로 챙기고 극놀이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극놀이 영역을 세팅해주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관객석에 앉히고 본인들이 각색한 극을 유아들에게 선보이기도 합니다. 또 교수학습 방법의 특징은 우정 관계를 지어나고 또래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2인 삼각 달리기도 하고 둘이 미션을 정해서 뭔가의 과업을 완성하기도 하고 협동미술 그다음에 뭐 숲에 가서 모두 손을 잡고 뭐 둥지를 표현해 본다던가 그래서 이게 또래 학습을 많이 장려합니다. 그리고 주도적이고 활동적인 탐색을 장려하고 또래와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다음은 협동 작업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소집단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표현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 만 5세, 만 4세 유아들에게 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또 유아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신체적 접촉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해줌으로써 유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도 교수학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발달 특성이 다르고 발달의 속도와 발달의 질이 개인마다 다름을 우리는 꼭 유치원 교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연령이 어린 영아일수록 발달차는 더 선명하고 속도는 영아일수록 개별로 다 다름을 이해합니다. 1월에 태어난 친구와 12월에 태어난 친구는 완전 다르겠죠. 이게 이제 거의 초등학교 한 3학년이 돼야 이 갭이 거의 없어집니다. 예, 근데 어릴 때일수록 이 원령에 대한 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에게 발달 영역마다 중요한 발달 과업과 발달 요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발달의 중심에 신체와 정서 및 인지와 사회적 성장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회적 성숙은 유아의 앞으로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달, 우리 발달에 의한 교수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유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유아가 어떻게 발달하고 학습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은 교사가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유아의 발달과 교수학습의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이론에 대해서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다중지능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성숙주의예요. 네, 성숙주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적 성장의 힘에 의해 보편적 발달 패턴을 토대로 예정된 내용과 순서에 따라 발달이 전개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관점은 루소 철학의 근원을 두고 있고요. 또 인간의 발달이 예정된 패턴대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다윈, 홀 이론과 표준행동 발달 기준을 제시한 계절의 심리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썸머힐 학교, 몬테소리 프로그램, 발도르프 프로그램, 생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성숙주의는 아이를 자유롭게 놔둬요. 그래서 막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요. 아이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루소는 인간이 모든 발달의 가능성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순차적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내적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환경적인 자극이 오히려 유아의 자연스러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어떤 역할? 유아가 배우고 싶어질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수용하고 허용하는 양육을 해야 한다고 교사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인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홀은 아동의 마음을 통하여 인간의 발달이 예정된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홀의 연구를 기반으로 게젤은 이미 초기에 형성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유기체의 행동 패턴의 방향이 결정되어 본다고 있는 성숙, 학습, 준비도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서 유아 관찰, 검사, 부모와의 면담과 같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유아의 연령에 따라 행동의 표준을 수렴한 표준 행동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아의 성장 발달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연령 수준에 따라 교수학습을 계획하는데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네. 성숙주의의 이론의 주요 개념은 성숙과 또 학습 준비도인데요. 성숙은 형태학적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아가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아의 발달은 성숙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기 때문에 발달의 원동력은 유아의 유전적 요인입니다. 다음은 학습 준비도인데요. 학습 준비도는 유아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아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학습의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교수학습의 시사점은 성숙주의 관점에서 유아에게 어떤 것을 학습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학습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된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 및 성숙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성취를 강요하거나 성숙을 재촉하기보다는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관찰하고 교적 개입의 순간을 포착해서 형식적인 학습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습 준비도에 맞는 활동을 제공하고 허용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유아가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활동은 유아의 흥미나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소 교사는 소극적이고 관찰 위주의 교수법과 역할을 지지하지만 이제 현대사회 교육 환경에서는 교수학습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성숙주의적인 요소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